네, 계속해서 이제 27번에 보시면 외국인. 자, 외국인도 취득은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취득할 때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근데 계약과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로 크게 나눠 보셔야 됩니다. 계약 외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매매는 빼고 매매는 30일이니까 외국인도 게임다. 이미 나왔고요. 증여나 그다음에 교환 같은 것은 신고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취득이라고 했지 거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유상으로 취득하건 무상으로 취득하건 신고하십시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60일이라는 겁니다. 계약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외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상속도, 그다음에 판결도, 경매도, 그리고 합병도, 법률 규정으로 판매권 행사, 이제 증축도 시험 문제 들어갔습니다. 증축도 6개월, 계약 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본금, 사원, 임원, 그다음에 의결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서 2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계속 보유. 자,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보유 이렇게 줍니다.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무나 환경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효력 발생한다, 무효 아니다, X다. 자, 그 정도로 군사무나 환경에서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효격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 허가 받는다고요? 그냥 국장이라고 또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군사무나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그리고 허가 불허가 언제까지라고요? 안 내주고 싶은가 봐. 15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까지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계약은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자, 계약 외. 계속 보유는 100만 원입니다. 그걸 또 벌금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그리고 군사무나 환경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그러면서 받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허가 안 받아?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외국인입니다. 특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옳은 것은 좀 까탈스럽게 내겠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요. 3개월 이상 하잖아요. 전문 기구가 경매가 3개월인가? 입니다. 60일, 6개월이 헷갈릴 건데 얼마? 6개월입니다. 경매는 계약이 아니네요. 그입니다. 자, 취득했을 때는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6개월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돼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도 신고하나? 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체결로부터 6월 이내에 아니요. 입니다. 이건 취득 아니요. 이러니까 신고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X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이 문장 어려웠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누나요? 안 나눈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이제 우리 세종시장님이 도지사급으로도 알아서 하시고 특광시장님으로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님으로도 알아서 하고 정말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자치하는 데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따로 없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독특하니까 이 문장 보실까요? 자, 특별자치시장은 다른 곳은 안 그래.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그리고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여기 이제 원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가 국장 전달 국가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바로 국장한테 갈 거라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따로 없어 그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시도지사야 그입니다. 1월 이내 맞았고요. 그리고 직접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달인데 여기는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맞아.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아주 이런 문제는 너무 심할 정도로 좀 여기는 어렵게 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4번을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가 신청서를 받은 바로 신고관청은 그다음에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아까 얼마라고요? 15일. 15일이지 무슨 30일씩이나 하기입니다. 30일은 거의 안 나와. 그중 뭐 사업자가 지정서 받는 날 30일 이내 국장이 지정서 주는 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15일입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럼 6개월은 뭐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신고해야 돼요. 여기입니다. 계약 외로 신고 6개월 만에 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요. 요 소리입니다. 4번, 3번. 상당히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 아주 괜찮았었고 정말 별표 세계감이고 그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28번은 그냥 너무 진짜 아마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황당한 문제가 바로 이런 28번이었을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정도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토지 거래 허가 불허가처 분. 자, 먼저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 안 내줘. 그러면 그 시장님한테 사과하세요. 매수 청구할 때 그 매수 청구 선매 말고입니다. 공유사업용 토지를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이용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선매인데 손방울 먼저 날리는 거니까 여기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좀 달라. 그러면 사과하세요. 라고 해서 매수 청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매수할자로 진짜 우리 시장님은 꼭 돈 없어. 해서 다른 사람을 정해. 토지공사 등 했었습니다. 그 말도 많은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사람은 뭔가요? 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 지방자치단체 들어가긴 할 건데 토지주택공사도 국가도 들어갈 건데 조심하시게 한국은행에서 뭘 사갈까요? 말이 안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그냥 조금 보시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지방공사 들어갈까요? 근데 지방공사 정말 없습니다. 한국은행하고 지방공사 같은 거 없다. 그다음에 뭐 석유공사 정말 있고요. 근데 이제 관광공사도 있고 뭐 석탄공사 뭐 이런 데도 있고 계십니다. 근데 항만공사 여기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뭐 10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선매 쪽은 한 12개 있고 근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런 건 정말 아예 내놓고 그냥 틀려주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난이도는 최상급 정도가 아니라 아마 법을 만든 분도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못 풀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 냈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해설에서 10군데가 매수 청구. 저기 이제 선매에서는 한 12군데로 약간 많고 오기입니다. 자, 그거 알게 풀겠다고 이제 늦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암기 다 하시면서 뭐 앞글자를 따고 그러지는 마세요. 오기입니다. 조금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29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행강제금. 우리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은 정말 매년 낼 정도로 아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9번은 정말 괜찮았고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인데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군수는 최초 이행 위반이 근데 여기는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 여기도 꼭 맞을 것 같은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이제 기준으로 최초입니다. 최초에 바로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지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 너무 심하게 냈었습니다. 명령 내리잖아요.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 의무 이행이 위반됐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거기 의무 이행이 위반되었던 날 그날이 아니라 이행 명령이 있었을 때 그입니다. 명령 시정명령 내리고 3개월 정해서 이행하라고 거기서부터가 계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말 여긴 다 같은데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을 볼까요? 시장님은 토지의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요? 기간 지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간까지만 뭐 2년, 4년, 5년 이런 기간 안에서 하는 거지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부과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야.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할 경우라도 이행하기 전까지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자꾸 있었다는 겁니다. 이행 아예 했지만은 그 정권은 부과를 해야 되냐고 아니면 부과해서는 아니 되냐고 지금 한 3년째 아예 이행을 안 하다가 4년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년권을 어찌해야 되냐고 부과해야 되죠. 징수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 뭐 부가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수해야죠, 그입니다. 4년째 말을 들었으니까 그 정권은 징수해야 돼.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전에는 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3번이 맞아. 그입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토지거래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때에는 근데 100분의 20이 있었나요? 그입니다. 임대세라도 났다. 방치가 10이었다. 세라도 났다. 7이다. 변경이용 5였다. 여기는 100분의 20 자체가 없습니다. 최대가 100분의 10인데 뭔 100분의 20?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넉지법이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4번에는 100분의 20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아예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14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지. 여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가처분을 받는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이 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기할 사람은 따르고 그래서 이제 30일도 틀렸고 말이 안 되고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행명령을 내렸던 사람한테 해야 되고 30일도 30일이지 14일도 아니고 거기입니다. 30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법률 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거기도 30일하고 유사한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이다. 이렇게 숫자를 냈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 아마 최근에 낸 문제 중에서는 29번이 가장 어려웠고 난이도 최상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회 정도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만 조금 좀 간단했었고 답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좀 쉽고 나머지는 다 어렵고 못 풀게 해놓고 보면은 답은 쉽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번에서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또 포상금입니다. 아까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이고 여기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포상금이 있다는 겁니다. 죄다 거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상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도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옳은 거. 이 문제도 보실까요? 29, 30번 나란히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포상금의 지급에 쓰드는 비용 국고로. 근데 정말 국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인중개사법은 국고가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시공고 재원입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 꼭 비교 문제를 자꾸 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 포상금은 약간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시공고 재원이라는 겁니다. 국고가 아니다. 떠낼 것 같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을 보실까요?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지급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여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도 너무 엉뚱하고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고발했는데 어떻게 이걸 주나요? 아니면 또 뭐 지급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못해요. 자, 그래서 익명으로 고발해서 고발인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당해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지 국고로 환수한다는 얘기는 없다. 입니다. 주고 환수하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저기 1,5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자를 수사기관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을 고발했을 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100분의 20인데 최대 금액은 100, 여기는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500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너무 황당하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이렇게 두 군데에서 2개월인가? 그 다음에 뒤에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식이 있으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여기 또 결정을 또 2개월 이내라는 겁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 맞아. 입니다. 아까 이제 신고는 신고 쪽일 거고 군사문화 환경의 허가 같은 곳은 바로 허가일 거고 저기 토지거래 허가 이런 쪽이었습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 두 군데 맞아.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31번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법정지상권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법정지상권 문제가 케이스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부터는 아예 정말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아예
앞에는 조금 봐주더니 뒤에는 아예 어려운 문제를 쫙 깔아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한 31번 보시니까 X 대지에 Y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X 대지에 Y 건물은 동일이 처음에는 같다가 나중에 달라졌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가 이제 Y 건물에 대해서만 그리고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럼 토지는 가만히 있나 봐. 그입니다. 중개라는 게 설명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생소하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우리 매매로 하면서 관습법상의 법정사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철거 특약이 꼭 없어야 된다고 쓴다. 맞고, 그다음에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뭐 지붕도 있고 옆에 기둥벽도 있고 자,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 무허가 미등기 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87조가 있으니까 건물을 건축하면 소유권 자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사고 인정된다. 맞았네요, 여기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고 여기입니다. 맞네요. 기업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번이 없는 2번, 3번은 벌써 틀렸나 봐. 그입니다. 니은번 해볼까요? 관습법상의 법정사고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사고를 인정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거 니은번 이런 판례들은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니은번도 맞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디귿번 보실까요? Y 건물 취득 시에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얘는 관습법상의 법정사고는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요. 포기한 거죠.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포기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가 판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디귿번은 판례견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포기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해볼까요? 자, 대지 소유권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 인정되면 인정되잖아요. 철거 특약하고 없고 Y 건물의 매수인은 그 대지 소유권자한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요. 지료 지급할 의무는 있다. 아예 합의가 안 되면 감정가 5%에서 7%는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합의고 그입니다. 그래서 뭐 1번은 이제 틀렸다는 거 뻔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디귿이 어려웠어. 입니다. 디귿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기업하고 니은. 답은 1번. 얘도 지금 계속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정정 신청과 잘못 기재가 됐다 5개. 그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 사후에 신고한 후에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다 숫자 정정 신청 뭐 종류가 나오고 지목 28개나 나오니까 뭐 지면거대 하면서도 봤을 겁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변경은 좀 큰 거입니다. 가격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중도금 잔금도 바꿀 수가 있고 뭐 일부 다수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제외만 되고 그래서 8번째까지 봤었던 변경 신고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것은 정말 잘못 기재됐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 샀는데 나보고 연립살 때 잘못 기재가 됐네요 하면서 종류 봤습니다. 특히 이제 땅의 지목하고도 유사하다고 씁니다. 하여튼 종류나 지목은 정정 신청이 되어옵니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5개 많지 않지만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이나 주소라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명 주소가 어디 있어야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러면서 봤을 겁니다. 휴대전화번호 이런 거 있어도 상호 같은 거 있어도 여기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면적 숫자가 틀렸네요. 지명거래 맞잖아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율 거래 지분도 있고 거래 지분 비율도 있고 50대 50인데 잘못 기재가 됐네요. 라고 정정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근데 매도인만 틀렸다고 매도인만 서명 또는 날인 내에서 신고 필증 재교부 해달라고 제출하고 잘못됐네요. 정정 신청 계획입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33번 쪽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여기 이제 우리 경매 문제인데 경매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게 나왔네요. 계획입니다. 먼저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33번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절차 개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을 정했습니다. 요즘에 차순위 매수 신고 아주 맞들렸는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길입찰로 진행할 경우에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바로 이제 가백의 개업권사가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은 것은 뭘까요? 또 까탈스럽게 옳은 것까지 내놨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 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자,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근데 1200이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아까 최저가 얼마? 1억. 1억이면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신고가의 10%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기 구집행법에서 그랬어요, 게입니다. 최저가의 10%니까 1000만 원이죠. 1억이니까 그 10%, 10분의 1,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200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이었을 때 법원은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2명에게만 다시 입찰표 써서 내라라고 2명에게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안 물어보더니 이런 걸 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할 경우에는 전에 입찰금이 못 미치는 금액, 그럼 예전에 한 1억 5천 써놓고 지금은 1억 3천을 쓸 겁니까? 안 돼. 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써서는 아예 합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못 미치는 금액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 금액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치 볼 건데 1억 5천이면 정정께 1억 5천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야 된다. 게임입니다. X고요. 그리고 이제 자 4번에 뭘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 얼마게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1,500만 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는 있으면 보증금을 빼보면 될 건데 자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저기 최저가 1억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뺄 수 있겠잖아요. 1,000만 원.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거 아주 정확하죠. 금액 얼마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1억 5천에서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빼세요. 1억 4천을 넘어. 1억 4천까지는 안 됩니다. 1억 4천을 넘는 금액으로 써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 좀 촘촘하게 게임입니다. 둘이 짜니까 게임입니다. 5번에 보시면요.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그다음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차순위도 돌려달라고요? 아닙니다. 차순위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저기 끝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낼 때까지 돈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차순위도 나중에 다시 입찰할 수 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반환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가 좀 어렵게 나오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34번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아주 이런 문제도 정말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선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속에 있는 걸 있네, 빗자루 쓸겠네. 그다음에 서울 소재의 상가 건물, 근데 여기 적용된대요. 그러면 9억 이하에 해당하나 봐요, 게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보증금 5천, 그다음 차임이 100만 원이니까 1억 5천 적용이 되겠네요, 게입니다.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과가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이런 형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점검을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지금 상가인데 무슨 두 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을에 연체 차임이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200만 원에 200이 아니죠. 세 번이니까 300만 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지불했어도 300만 원 금액은 셉니다. 200만 원을 이르면은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입니다. 주택입니까? 주택이면 두 번이겠지만 상가는 한 번께 더 준다고 했습니다. 몇 번? 세 번. 300만 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뭐 틀렸다는 거 많이 알고요. 이런 문제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1번은 X.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감액을 할 수가 없다고요. 증액은 1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감액은 깎는 거 좋은 거니까 임차 유한 거니까 감액은 언제든지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액은 기간 제한 없다. 이런 문제도 많이 치사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그다음에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갱신 안 할래요. 그입니다. 그리고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 얘기인가 봐요. 서로서로 아무 소리 없다. 그입니다. 그럼 이제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띄워볼까요? 그다음에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요. 이건 너무 엉뚱하고입니다. 연장된 것으로 보는 거지 무슨 해지된 것으로 봅니까? 입니다. 그래서 뭐 3번은 너무 엉뚱해서 알 것 같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다음 우리 건물의 인도와 그다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저기 선순위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증금 5천만 원은 선순위 조당권자보다도 이게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입니까? 아니요, 6,500. 지금 1억 5천이나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선순위 조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 일이랍니다. 변제 안 돼요. 최우선 변제 대상감이 아니에요. 6,500을 벌써 넘었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이제 보증금, 월세를 빼버리고 5천만 원이니까 아니요. 여기는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우선 변제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보실까요? 을이 임대차의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양도내에 매도하면은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을은 대항할 수가 없다. 아까 선순위였잖아요. 선순위였으니까 조당권이 말소기준 원리에 내려갈 거니까, 내려갈 거니까 빗자루가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이렇게 설명해야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몇 번? 5번. 많이 어려웠었고 지금 뒤에는 정말 엄청 어렵게 냈다고 했습니다. 35번에 이제 분묘기지권은 이제 간단하고요. 자, 임야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을 잘 보실까요? 해석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분묘가 2001년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범죄를 나오기 전에 분묘라는 겁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돼요. 자, 95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뭐 한 2002년 그랬으면 몰라도 95년에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아주 예시주네요. 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실효 취득할 수 없다고요. 실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묘지는 실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의 것이 안 되죠, 입니다. 나중에 설치된 묘지를 철거도 해야 되고 하장 납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전 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여기는 해석상으로 어렵지 않고 2001년의 법도 아예 연도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아주 편했었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런 5번 같은 것도 이미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냈었고 입니다. 자, 2번 아주 간단한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 공공연하게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겁한 것입니다. 사성은 공지 아니다. 여러 가지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에서 이제 여기서 명신탁이 또 나왔었고요. 이 문제도 이제 만만치 않았고 정말 뒤에는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서 아주 혼란을 좀 초래했습니다. 자, 먼저 36번에서 이제 이게 등기형이가 계약형이가 그걸 찾아내지 않게 되면 문제 풀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판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먼저 갑은, 그 다음에 을 소유에, 자, 을 소유라고 한 거 보니까 을은 매도인 그입니다. 을은 매도인인가 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과 그 다음에 을 소유해서 을을 바로 매도인 보시고요.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친구 병과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로부터 바로, 그리고 누구 명의로요? 병명의로 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니까 바로 매순이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자, 그런 거 보니까 등기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등기형 같아요. 계입니다. 자,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이제 을로부터 바로 병, 자기 앞은 등기 안 하고 갑이 샀는데 매순인데 바로 누구한테요?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 갑, 등기는 병, 이러니까 등기형이지, 같지 않으니까 등기형이지 계약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약형은 돈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직접 사니까 사는 사람도 병, 매수인,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등기도 병에서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개업공사가 갑과 자, 등기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아예 쉽게 풀려요. 병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각각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정말 이 목적이 안 좋다고 목적이 안 좋아서 무효야. 등기도 무효야. 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명신탁 약정이나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요. 등기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 등기가 무효다. 그 명시당 약정과 같은 거 무효. 등기용이니까 여기도 무효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번에 보실까요? 자, 병이 X부동산을 수탁자입니다. X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말 판례를 바꿨다고 했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형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했었다. 계약경, 등기형 성립하지 않아요.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옳습니다. 그다음에 D급번 보실까요? 갑과 그럼 아까 이제 저기 매수인 신탁자 그리고 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 맞아요. 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사라고. 근데 빼 돌리니까 무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장 계속 나왔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 대의 청구하고 등기를 돌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등기 넘겨줘.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안 찾아가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얻어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는 나란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볼까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제 갑자기 계약형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내 돈 내놔라는 게 부당이득 반환은 계약형이었습니다. 팔아치웠네. 내가 돈 줬잖아. 내 돈 내놔는 요거는 계약형입니다. 이건 번지수가 전혀 안 맞아요. 매도인 뒤라고 해야지 뭔 소리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팔면은 이제 못 찾아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그거는 계약형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번 요 두 개가 맞았다. 아주 어려웠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37번에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자, 건조당 설정 등기해서 조금 까탈스럽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막 대항력이나 뭘로 막 섞어놨습니다. 먼저 X 소유의 이제 바로 X 소유 그러면 임대인인가 봐입니다. 임대차인 거 보니까 그다음에 X 주택에 관한 임차인 을이 바로 이제 임차인입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았고요. 그 날짜를 볼까?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겠다.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 발생해. 그러면 밀리면서 우리 계속 봤을 겁니다. 밀리면서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은 당일. 주택임대차는 다음 날. 이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빗자루가 쓸어버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병이 같은 날 시간은 좀 늦지만은 효력은 빨라. 4시에 16시니까 다른 채권자 그리고 또 정은 이제 그 다음 날 그입니다. 다음 날 막 시간까지도 따진다는 자 그러면 6월 4일이겠네 그입니다. 4시에 X주택에 막 여기 가불병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해.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임차인 의뢰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 이건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겁니다. 1, 2분 안에 절대 안 풀어요.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그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정은 이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실행해요. X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요. 아까 보세요. 입니다. 그 위에 있는 병이 바로 여기는 언제라고요? 바로 같은 날인데 효력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저당. 그런데 전세권은 임차권은 다음 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 없다. 그것입니다.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이니까입니다. 근저당이 같이 들어왔지만은 근저당은 당일이고 주택임대차는 다음 날이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1번 X. 이런 것들 바로 그냥 답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볼까요?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빗자루에 쓸려 내려간다. 답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앞에 제목은 좀 복잡했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입니다. 아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 갑을 병만 보면 가슴 두근두근 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울은 임차인은 X주택의 경매 시에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하면은 병과
그다음에 정보다 우선하여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근저당보다 오히려 아래의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아니요. 또 대항력도 없다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빠르고 아까 병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르고 나중에 병이 먼저 다 가져가면 배당받을 돈도 아예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동순이가 영신이니까 이제 동순이는 아닐 거고입니다. 정보다는 빠를지 몰라도 병한테는 늦어. 입니다. 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X주택이 4번 볼까요? 자, 경매로 매각된 후에 그리고 의리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를 해야 되는가 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우선변제로 경매됐을 때입니다.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가 아니라 동시행으로 하면 되는 거지 먼저 넘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행의 경우를 뭐 필수적인 기재 요건으로 하지는 않아요. 입니다. 동시적으로 반환받기 위해서 먼저 넘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X주택에 대해서 자, 의리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행 개시 요건 계획입니다.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행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판결문을 얻었습니다. 판결을 얻었으면 여기는 요구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권은 얻었기 때문에 요구 안 해도 가능하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여기는 아주 쉬웠고 여기입니다. 자, 계약이 아닌 거. 근데 1번은 간단할 건데 2번을 보실까요? 여기 임대차. 자, 임대차라는 거 보면은 답은 금방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법을 보지 마시고요. 무슨 임대차가 여기는 거래신고 대상이냐. 토지니까 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에 전월세가 들어왔지만 그건 전월세의 주택이다. 그입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었다. 이건 어렵지 않았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에서 우리 전자계약도 조금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31회 때는 안 나왔는데 먼저 전자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시도지사는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계약, 그 다음에 신고, 허가, 그다음에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그리고 운영. 자, 구축 운영을 하여야 한다. 여기는 또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니고요. 이건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뒤에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 두 군데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아주 1번부터 어려웠고 기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 2번 부동산 거래계약이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 여기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입니다. 뭐 신분증을 컴퓨터 앞에다가 꺼내놓으면 쓱 보고 들어갑니까?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건 아주 간단하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확정자 그것도 무료로 라고 있습니다. 아주 편해서 임차인이 알면 이걸로 해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다음 4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답도 쉬웠고 자, 개업공사가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리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또 내야 되겠냐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서센터에 보존되는데 또 보존을 해야 된다고요. 자, 5번 어렵지 않았고요.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나 그 다음에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됐을 때 거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관하라고요. 보관된 경우에도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요. 보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그냥 답만 쉬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0번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옳은 거. 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60일 바뀌었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경우는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제 30일로 바뀌었다. 또 뭐 바뀐 거 꼭 낼 거니까 X 60일 때문에. 자, 2번 보실까요? 저 소속 공인사나 중개 보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또 냈네. 그입니다. 중개 보조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중개 보조는 안 돼. 자, 보내봐라. 안 된다.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양 당사자가 아니죠입니다. 양 당사자 말고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 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일반인은 안 해 그럽니다. 안 해서 편에서 줬다. 그래서 봤습니다. 3번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이것도 떠냈네요.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도 신고 사항이라고요. 아니요. 권리관계 아니고 권리전의 내용 아니고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도 아니고 병명 도배 이런 것들도 신고사항은 아니고 그입니다. 그래서 5번, 4번도 금방 알았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그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 그냥 조건입니다.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했으면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당연히 뭐 조건 기한도 당연히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네, 그냥 답도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 2개 정도는 조금 그래도 편하게 나왔는데 38번하고 40번 나머지 뒤에는 또 너무 어렵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일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